어머님들, 아이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주시나요? 혹시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 주시나요?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항상 돈을 넣어 주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이 끝났죠. 끝나고 아마 대부분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일 것입니다. 방학이 이제 여름방학이 짧긴 하지만요, 엄마들이 또 다른 방학 때보다 더 바쁘기도 하고, 왜냐면 여름방학 때 특별히 아이들이 놀려줘야 될 게 많잖아요. 물놀이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계곡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려면 어머님도 참 바쁘셨고, 삼시세끼 아이들 밥을 준다고 또 힘드셨고, 그리고 또 집에서 더운데 엄마표 영어 공부시킨다고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방학은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행동하면은 시간은 항상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학 알차게 잘 보내셨겠지요? 방학이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은 방학 끝났고, 첫째 아들 또 대학생은 아직까지 방학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아요. 뭐 갱년기여서 더운 건지 올해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대부분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5세에서 45세 그리고 50대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쨌거나 아이들 키우신다고 요번 여름방학 보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용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재테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조금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엄마로서, 선배 마음으로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이 한 고등학교 때 이제 몇 년 전이죠. 한 2, 3년 전밖에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거의 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에 돈이 이제 항상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용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로 돈을 쓰기도 하고, 편의점 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체크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는,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저한테 미술 배우는 아이들 보면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어머님들이 이제 핸드폰에다 체크카드를 이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돈을 항상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이제 미술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맛있는 걸 들고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3,000원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너 한 달에 일주일에 용돈이 얼만데? 엄마가요, 항상 제가 돈이 이제 떨어졌다, 필요하다 하면 돈을 넣어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돈이 얼마 넣어져 있는데 물어보면은 한 17,000원 들어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빨리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2, 3년 전만 해도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어머님들이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어머님들이 다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가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전략하는 습관이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키워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어떻게 설명을 한다든지 경제 교육하려는 책을 읽힌다든지 이렇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런 습관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는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아이들이 돈이 필요할 때가 없지요. 근데 간혹 문구점에 가서 사고 싶다 그럴 때는 필요할 때 돈을 가끔씩 줬습니다. 그것도 1,000원씩 정도 이렇게 줬었는데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일주일에 6,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따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한 일주일에 10,000원씩 줬습니다. 지금 둘째도 고3인데요. 일주일에 10,000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10,000원씩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적게 주는 용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돈이 적다고 투덜투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어릴 때부터 나름
이게 용돈 관리하는 습관이 조금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일주일에 6천 원을 주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주일에 10,000원을 주는데도요, 예를 들면은 동생이 생일이거나 또 형이 생일이거나 그러면 생일 선물을 어떤 데는 애가 3만 원, 4만 원 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막 다시 돈을 뺏어서, 야, 3만 원, 4만 원이면 너 한 달 용돈인데 한 달 용돈을 다 생일 선물로 주면 어떡하니? 이랬더니, 아, 뭐 쓸 데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엄마 생일 선물도 보통 그렇게 내놓고 아빠 생일 때도, 그리고 결혼 기념일 때도 그렇게 내놓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조금 돌려주고, 그러면은 한 2주 용돈을 받을게. 그래도 너의 기준에서는 엄청 크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에 용돈을 10,000원을 주는데도 왜 용돈이 그렇게 남아 있냐면요, 제가 시험 치는 마지막 날은 항상 3만 원을 따로 줍니다. 왜냐면 고2 때까지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날 하루가 노는 날인데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무한 리필 삼겹살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노래방 한번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한 3만 원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학교 마치면 곧바로 거의 집에 옵니다.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학원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딴 길로 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끔씩 음료수를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주 사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희 학교 근처에서 뭐 가끔씩 사 먹으면서 들고 오고 그러지 왜?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이러더라고요. 용돈이 적어서 너무 비싼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용돈이 일주일에 10,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치킨 너겟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뭐 콜팝이라든지 뭐 콜라하고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 먹는데 4,000원, 5,000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3,000원 이렇게 하는가 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끔씩은 사 먹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비싸다, 물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사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아이들이 돈을 항상 뭐 지갑에 10,000원, 20,000원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돈이 만약 남으면은 또 따로 자기가 지갑에 넣어놓는 지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몇만 원씩 쌓여 있어요. 용돈은 정말 적게 주는데 이렇게 쌓여 있으면 가끔씩 이거를 자기 통장에 넣어달라고 돈을 다시 줍니다. 그런데 요렇게 경제 교육을 시키려면은 용돈을 조금 적게 줘야 됩니다. 적게 줘야지 아이가 거기 기준에 맞춰서 돈을 적게 아껴 쓰는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어머니 보니까 거의 매일 학교 마치면 편의점 들러서 한 2,000원짜리 뭐 또 필요 없는 또 조그만 뭐 인형이라든지 그런 거 사가 오고, 또 친구가 옆에 있으면 친구한테도 2,000~3,000원짜리 사주고 오더라고요. 내가 너 일주일에 용돈이 얼만데 친구한테 너 나이 기준에서 2,000~3,000원 사주고 하는 거는 잘못됐어. 그런 거는 그냥 뭐 한 500원짜리 하나 사줄 수는 있지만 2,000~3,000원짜리 쉽게 사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아이들이 돈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저 지갑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저 체크카드에 돈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렇게 습관이 잡혀 있다면 20대가 되었을 때 돈을 관리할 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돈 관리할 줄 모르고 돈이 있는 대로 써버리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희 주변에 어렸을 때 보면은 보통 형제들 중에서도요, 정말 알뜰한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도 또 알뜰해서 돈을 모으고 잘 사는, 어릴 때부터 돈을 좀 헤프게 쓰고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커서 또 항상 돈을 많이 벌어도 돈 관리를 못해서 항상 이제 부족해서 돈을 빌리고 또 빚을 지고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책을 보고 경제 관련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거든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이랬었는데 커서도 그래도 어떤 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항상 보는 편인데 그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항상 책에다가 자기 비상금을 끼워 넣고 모아 놓고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요,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또
주부가 되어 살면서도 돈을 잘 모으고 잘 관리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빚도 지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버는데도 항상 이제 소비가 많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항상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조금 그랬던 친구가 지금 돈 잘 벌어도 항상 또 힘들게 돈에 좀 허덕이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공부 잘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교육비를 전략해서 엄마표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아이에게 용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이 아이에게 경제 교육이 됩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처음에 이제 물론 부자가 되기 전에는요, 누구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알뜰해야 되고요.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체크카드가 일반 카드는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항상 돈이 떨어졌네 그러면 10,000원, 20,000원씩 넣어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카드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아이가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말을 합니다. 체크카드는 쓰되 신용카드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저는 신용카드를 쓰긴 씁니다. 한 개로 쓰긴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그날 돈을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시불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계부를 쓰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로 얼마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또 그냥 써도 제가 또 그날 돈을 다 넣어놓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관리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체크카드에 주는 거는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잔돈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잔돈이 얼마 남았네 이렇게 파악하면서 또 거스름돈 받으면서도 제가 주머니에 돈을 넣으면서도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조금 이번 주에 아껴 써야 되겠다 이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에 주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너무 또 고지식하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제 교육은요,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들이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돈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공부만 열심히 해. 근데 저도 그런 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아빠가 월급이 어느 정도에서 몇 %가 너의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돈도 아껴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전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첫째 아들도 지금 대학 가면서 제가 1년간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새끼 먹는 요즘 아이들 새끼 다 먹진 않잖아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약간은 넉넉하게 용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제 통학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용돈을 줄였거든요. 물론 본인이 뭐 조금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번 주에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다음 주에 좀 친구를 적게 만나고 또 이번 주에 또 약간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사 먹었으면 조금 저렴한 거 사 먹고 이렇게 조절하더라고요. 제가 준 용돈에서 부족하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약간 그렇게 습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름 저 아이들에게 시키는 경제 교육입니다.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또 열심히 또 엄마표 영어 또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